자, 여러분, 오늘은 궁디가 알려줄게 두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합사가 이제 여에 쓸려 가지고 어떻게 터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 그럼 우리가 합사를 어떻게 고려해서 선정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합사에 대한 내용은 정말 많은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엄청나게 잘 정리되어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인 이제 좀 확대해서 여에 쓸리면서 이제 합사가 어떻게 터지는지 간단하게 오늘 저희가 관찰을 해볼 텐데요. 관찰해보고 이제 선정은 여러분 몫이 될 겁니다. 그럼 우선 제가 오늘 0.8호, 1.2호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최근에 녹동 여수 문화를 다녀왔는데요. 여기 2호 합사가 담겨 있어요. 이 세 가지 합사가 제가 오늘 준비한 합사고요. 이 세 가지 합사가 이제 줄에 어떻게 쓸리면서 터져 나가는지 영상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0.8호든 1.2호든 2호든 여슬림의 장사는 없습니다. 물론 2호가 3호가 더 튼튼할 거다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뾰족한 여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합사라도 싹둑 잘려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낚시할 곳의 환경을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문어는 3호다 이것도 아니고요. 왜냐면 여가 별로 없는 곳에서는 굳이 3호 쓰실 필요 없으세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LB라고 있죠. 인정 강도들인데 이 LB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사란 무엇이냐? 합사는 낚싯줄을 뜻하는 한국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한 섬유로 만들어진다는 이 의미로 이제 8합사, 12합사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 줄이 꼬여 있는 게 8합사, 12가지 가닥을 하나하나의 줄로 만들어 놓은 게 12합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고의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각 제조사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급 재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8합사 재료가
내구성 있고 이제 물을 흡수하지 않아서 낚싯줄이 이제 물속에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소재가 이제 다이니마 혹은 스펙트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사 찾아보시면 뭐 독일산 다이니마 원사 뭐 이런 식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소재가 다이니마, 스펙트라 이렇게 있고요. 이런 합사는 굴곡 강성이 낮아서요. 미끄럽고 물고기에게 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합사를 많이 쓰고요. 물고기가 또 미끼를 씹는 게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합사의 특성들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장애물에 걸렸을 때 쉽게 끊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모든 합사가 같은 성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어떤 합사는 더 강할 수 있지만 다른 합사는 더 부드럽거나 더 미끄러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합사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여러분의 필요성과 선호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낚시에 어떻게 합사를 선택할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여기 표기되어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 읽는 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합사를 살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수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0.8호 합사인데 맥스 32lb, 에버리지 평균 21lb. 얘는 1.5 합사인데요. 맥스 40lb, 에버리지 27lb. 이게 뜻하는 뜻은 얘가 이제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 무게 하중을 뜻하고요. 최대 40lb, 40lb가 약 18.14kg이고요. 평균 에버리지 27lb는 12.25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1.25 합사는 평균적으로 12.25kg을 견딜 수가 있어요. 다시 0.8 합사로 돌아가서요. 0.8 합사 최대 인장 강도 32lb. 이걸 lb라고 하지만 이제 파운드라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 32파운드를 견딥니다. 32파운드는 15.52kg. 그리고 평균적으로 21파운드. 21파운드는 9.52kg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0.8호가 9.52kg을 견딘다. 그러면 문어를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어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합사의 손상이 없으면 9.52kg. 저희가 큰 문어일수록 물저항이 심하죠. 물저항이 심해서 이제 그 문어는 실제로 1kg이지만 실제 줄에 가해지는 인장 강도는 뭐 5, 6kg 이렇게 막 증가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1.5kg 문어 혹은 2kg까지는 0.85 합사로 합사의 손상이 없다면 충분히 랜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통영에서 합사를 잘못 가져가가지고 0.8호 합사로 낚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끊어 먹었습니다. 0.8호라서 끊어지는 게 바로바로 느껴져요. 가다가 굴껍데기에 살짝 걸리면 톡. 그날 채비만 진짜 한 20개를 해먹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날 1.45kg인가 약 1.5kg의 문어를 잡았는데요. 8합사로 올렸습니다. 전혀 끊어짐이 불안하지도 않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랜딩해서 올렸습니다. 아마 1.5kg의 물저항까지 고려해서 그게 한 4, 5kg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 있는 평균 인장 강도가 이제 12kg 정도 되니까 전혀 올리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문어 갈 때 3호를 감아라고 하지 0.8호를 감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사는 장애물 슬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돌에 쓸리게 되면 금방 끊어져 버립니다. 0.8호 한번 끊어볼까요? 자, 이 여가 있다고 치고요. 조금 날카로운 부위로 이렇게 뭐지? 한두 번에 벌써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합사가 이렇게 여에 되게 취약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또 슬로우 모션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0.8호, 1.2호 그리고 2호 합사를 각각 순차적으로 제가 재생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부족하신 부분은 빨리빨리 좀 돌려보시고요. 저렇게 끊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그 합사는 진짜 장애물의 장사인 합사는 없습니다. 물론 두꺼워지면 유리하겠죠. 두꺼워지면 여러 번 쓸리더라도 잘 안 끊어질 거예요. 제가 앞에 영상 틀어드린 것도 0.85, 1.25로 이렇게 여 슬림을 테스트하다 보니 돌이 연마가 됐습니다. 돌이 매끄러워져서 2호 합사는 안 끊어지더라고요. 거기가 매끈매끈해져 버리는 바람에 끝까지 끊어지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아마 날카로웠다면 2호 합사도 금방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서 쭈꾸미는 0.8호, 문어는 2호 내지 3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다시 0.8호, 쭈꾸미는 장애물이 잘 없어요. 대부분 걸려봤자 이제 그물이나 폐그물이나 줄, 밧줄 이런 데 걸려서 보통 채비가 터지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물저항을 적게 타는 이런 0.8호, 무게감을 잘 느껴야 되니까요. 쭈꾸미는 0.8호에 이제 보통 쭈꾸미 낚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수 문어는 2호다, 3호다 많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초보자분들은 3호 합사를 감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조사별로 물론 인장 강도가 다르지만 초보자분들 밑걸림 생겼을 때 배는 흘러가는데 3호 합사가 워낙 튼튼하니까 그거 풀려다가 낚싯대를 수장시키거나 혹은 부러뜨리거나 혹은 그걸 손으로 한번 풀어보겠다고 손으로 감았다가 손을 크게 베어서 이제 다치시는 분들도 봤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주의가, 초보자분들 데려갈 때는 무조건 1.5호 합사 내지 2호 합사에 감아줍니다. 어느 정도 당겼을 때 그냥 채비가 터져버리라고요. 그거는 뭐 개인 선호도마다 다르니까요. 3호 합사를 선택하든지 2호 합사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낚시 갈 곳이 이제 여가 얼만큼 맞느냐, 그리고 내가 숙련된 사람이냐, 혹은 라인 브레이커 같은 도구들을 잘 챙기고 활용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문어 갈 때 2호 합사를 쓰고 있고요. 단 군산 갈 때는 3호 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호 합사, 군산은 정말 여가 많더라고요. 3호 합사를 쓰는데요. 사실 저는 군산 갈 때 3호 합사를 쓰지만서도 문어 씨알이 크니까 이제 더 튼튼한 줄을 감아가는 것도 있지만 3호 합사 그대로 쓰진 않고요. 밑에 쇼크리더라고 하는 카본 줄을 달거나요. 카본 줄은 여슬림이 강하거든요. 합사는 쉽게 끊어지지만 카본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쇼클리더를 사용하십니다. 쇼클리더라는 것은 이제 이 줄 밑에 다른 더 튼튼한 줄을 쓰는 거죠. 그럼 이 밑에 줄은 여에 쓸려도 잘 끊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카본 줄을 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집에 5호 합사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 3호 합사 밑에 5호 합사를 쇼클리더 매듭을 해서 5호 합사를 한 50c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건데요. 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군산같이 여가 많은 곳에서 합사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낚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혹시나 여러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라는 게, 물론 수중 생태계는 볼 수가 없고요. 수중 생태계는 볼 수가 없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궁디가 알려줄 게 3편에서는 제가 배터리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수류탄 자작 배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지금 출력이 안 나와서 동작하려는 수류탄 배터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수류탄 배터리를 제가 수리가 되면은 다음 편 궁디가 알려줄게 3편은 BMS 락이 걸려버린 수류탄 배터리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혹은 BMS 회로가 타버렸다면 어떻게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